16번.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성년 후견인, 등록할 수 없고요. 2번,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취소가 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이 안 되고요. 4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인 제조소 등은 일단 1번 제조소 등에서 이송취급소, 일반 탱크 저장소, 그리고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위험물을 지하에 매설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 그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을 제외하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4번 5개 탱크 저장소는 정기점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이거는 간단하게 소방전기시설은 대략적으로 2년으로 보면 되고, 소방기계시설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도등, 피난기구, 비상방송 설비는 소방전기시설이고요. 간이 스프링클러는 소화하는 소방기계시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서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서면,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해당 문제는 빈출 문제고요. 밑에 있는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5인 이상 화재, 사상자 10인 이상 화재, 이재민 100인 이상 화재, 재산 피해액 50억 원 이상의 화재,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그리고 1000톤 이상인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 지정소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그리고 가스 및 화학류 폭발에 의한 화재,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전공장, 문화재, 지하철 또는 지하구의 화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에서는 종합상황실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기를 보면 이재민 5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아니죠. 100인 이상입니다. 재산 피해액 50억 원 맞고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맞고요. 사망자가 5인 이상, 사상자가 10인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소방 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재선임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1, 2, 3차의 구분 없이 해당 행위를 하게 되면 소방시설법 61조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00만 원입니다. 2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기준이 아닌 것은 위험물 예방 규정이란 화재의 예방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인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예방 규정 기준은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배수 기준부터 외우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는 10배, 100배, 150배, 200배 모두이고요. 문제 보기를 봐도 10배, 100배였고 150배, 200배가 있고 50배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소랑 일반 취급소인 경우에 50배면은 문제가 정답이겠지만 5개 저장소의 경우에는 100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외우는 요령은 제1 외내 탱 해가지고 제1은 10배, 옥외 저장소는 100배, 옥내 저장소는 150배, 옥외 탱크 저장소는 200배 이상, 이송 취급소 및 안반 탱크 저장소는 모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숙지하셔서 문제를 풀으시면 됩니다. 3번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 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이제 중요한 건물이나 중요한 설비를 설치한 건물들은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기에 있는 대상이 현장 확인 대상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중요한 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 설비, 또는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하고요. 해당 대상들은 이제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은 대상이 맞고요. 문화 집회 및 운동시설 대상 맞고요. 1000m 제곱 미만의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하상가는 대상입니다.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것은 네, 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는 열이나 충격을 받으면 산소를 내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에 있는 품령은 저는 아염과질무라고 외우는데요.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질산염류, 무기과산화물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걸 찾아보면 질산염류가 산화성 고체이므로 1번이 정답입니다. 네, 25번 저수조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저수조는 화재 진업에 필요한 물을 저장 및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소방 용수 시설에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낙차는 4.5m 이하로 하여야 하고 수십은 0.5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입구의 지름 길이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소방 펌프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조에 대한 물은 상수도가 자동 급수돼야 되게끔 해야 되고 흡수구는 토사 및 쓰레기 등이 제거되는 구조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를 보면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맞고요. 수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맞습니다.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맞고요.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6m 이하일 것 아니죠.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4.5m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6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인화성 액체 위험물의 우개탱크 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유제는 일단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외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탱크의 용량은 20만 리터 이하로 하여야 되고 10기 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단 이제 인화점이 70도씨에서 20도씨 미만인 인화물에 대해서는 20기 이하로 할 수가 있습니다. 방유제의 용량은 탱크 한 기가 설치되었을 때 탱크 용량의 1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되고요. 2기 이상 설치되었을 때는 방유제 안에 설치된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방유제의 높이는 0.5에서 3m 이하로 하여야 하고요. 방유제의 매설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방유제의 높이가 지면에서 1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또는 경사로를 내외부에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방유제의 두께는 0.2m 이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럼 문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맞고요. 방유제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맞습니다. 3번 방유제의 높이는 1m 이상 2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 0.5m 이상으로 할 것. 틀렸죠? 방유제의 높이는 0.5m에서 3m 이하로 하여야 되고 두께는 0.2m 이상 맞습니다.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지하층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바닥 부분 중 최소 몇 면의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가? 무선통신 보조설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은 굳이 설치를 하지 않아도 통신이 제대로 되는 경우에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 해당 층이나 바닥 부분이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 층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2면 이상입니다. 28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은 5개의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화설비, 소화를 하기 위한 설비고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구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 사실을 알려서 재실자들에게 피난하기 위해서 화재 사실을 알리는 위한 설비입니다. 그래서 비상경보 설비나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이 경보 설비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는 피난구조 설비로서 재실자들이 피난을 하기 위해 용이하기 위한 설비로 유도등이나 비상조명 등이 피난구조 설비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화용수 설비고요. 소화 설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화 활동 설비는 소방관들이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설비로서 대표적으로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화기구 5개 소화전 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된다.
맞고요. 2번 유도 등 비상조명 등은 경보설비에 해당된다. 틀렸죠. 유도등 및 비상조명 등은 피난구조설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4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에 화기연금이란 주의사항을 표시하는 게시판을 설치하는 경우 게시판의 색상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화기연금 및 화기주의는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문제 보기를 보면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방규정을 정해야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우선 지정수량이 10배였을 때 제조소 일반 취급소, 100배 5개 저장소, 150배 옥내 저장소, 200배 5개 탱크 저장소입니다. 네, 문제를 살펴보게 되면 다 일반 취급소고요. 지정 수량은 다 10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일반 취급소에서 하는 행위를 안 하는 문제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취급소는 취급, 보관, 사용의 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무를 하는 것이 이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취급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도 맞습니다. 3번 삼석유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는 틀렸습니다.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은 일반 취급소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